요렇게 동그란 원형이 보이시죠? 네. 요게 있으면 유정란, 없으면 무정란이다. 절대 자주 하시면 안 되고, 알이 딱 나왔을 때 반갑습니다 여러분, 칼박스입니다. 요즘에 이제 봄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브리딩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브리딩을 해가지고 이제 알이 나오는데, 이 알을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구분을 하는 방법과 이 알이 건강한 알인지 건강하지 않은 알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지 않으실까, 번식을 할 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을 체크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알이 태어났다, 어떻게 이 알을 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커뮤니티나 단톡방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눈꽃알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눈꽃알, 눈꽃알. 뭔가 얘기만 들었을 때는 좀 좋은 의미 같기도 하죠. 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아주 좋지 않은 의미다. 그래서 왜 눈꽃알이라고 하냐? 일단 한번 보시죠. 이게 표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거칠거칠해 보여요. 거칠거칠해 보이고, 왜 이제 겨울에 이제 성에 같은 거 끼면은 눈꽃이 피잖아요. 그런 모양으로 해가지고 알 껍질이 깨끗하게 이렇게 껍질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듬성듬성 보면 알 껍질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게 알 껍질을 난각이라고 하고, 여기 알 껍질 바로 밑에 있는 걸 난막이라고 하거든요. 네. 중간중간 이제 난막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게 눈꽃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이제 이 난각이라고 하는 게 해주는 역할이 결국에는 이 알을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이물질이 이 난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을 막아주고, 이 알이 어쨌든지 간에 좀 보호해주는 역할이 이제 난각인데, 이 난각이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버리면 사실 여기 뭐 곰팡이 같은 게 피고 있을 때 이 눈꽃알들은 굉장히 많이 죽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눈꽃알은 부화율이 깨끗한 알과 비교했을 때 부화율이 훨씬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알은 어떻게 태어나는 건지 좀 보여드릴게요. 좋은 알. 깨끗한 알들은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 떨어졌다, 뽀얗죠? 예, 이런 식으로 이 난각이 이게 잘 이렇게 싸져 있으면 방금처럼 물이 떨어지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듬성듬성 비어가지고 이제 난막이 드러나면 이런 물 떨어지는 것도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눈꽃알이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딩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골치 아픈 스트레스를 주는 문제예요.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크레스티드 게코 브리딩을 할 때 이렇게 뽀얀 알이 안 나오고 눈꽃 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한 7년 전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럽 농장에 가가지고 뭐 배웠고 뭐 물어봤던 것 중에서 알을 어떻게 이게 예쁘게 이렇게 뽀얗게 나오냐, 그리고 알 사이즈가 보면은 저희 애들은 알이 커요. 일단은 저건 뭐 시간이 지나서 좀 커진 것도 있는데 애초에 알 사이즈가 좀 큽니다. 그래서 난각의 문제니까 이거는 칼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실제로 이거는 칼슘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칼슘이 굉장히 몸 안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눈꽃 알을 낳는 개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특징이 뭐냐? 일단 비만,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산, 이런 경우에 눈꽃알이 태어난다. 여기 이 알도 보시면 이게 요양을 하는 사육장에서 태어난 알입니다. 근데 이제 비만이 되고 노화가 되었을 때, 이건 이제 저희 추측입니다. 예, 제 생각에는 일단은 호르몬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의 어떤 기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돌아갔을 때 칼슘을 몸에서 뭐 알이 생기니까 칼슘을 이렇게 덮어야 돼,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하게 뭔가 기능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서 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눈꽃알을 많이 낳는 개체들을 봤을 때 아주 단맛이 많이 나는 슈퍼푸드를 먹이시는 분들한테서 눈꽃알 증상이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눈꽃알이 나오는 이유가 칼슘뿐만 아니라 영양, 특히 뭐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크레시드 개코 R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난황이라는 게 있고 노른자, 난백이라는 게 있고 흰자, 난막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난각이 올라갑니다. 난각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단백질이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분이 어쨌든 지간에 잘 채워져야 위에도 잘 덮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도 중요하지만 단백질이나 지방, 비타민 이런 것도 칼슘만큼이나 건강화를 만드는데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레스티드 개코를 번식할 때 특히 먹이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눈꼬달 말고 캔들링이라는 단어도 있더라고요. 네. 이 캔들링이라는 거는 초를 켜고 그 위에 이제 알을 올려두는 행위인가요? 이제 캔들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이 나왔는데 이 알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무정란에서는 베이비가 태어나질 않으니까 무정란이 이제 금방 썩어버려요. 그래서 무정란은 인큐베이터에다가 넣으면 이게 썩으면서 벌레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캔들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뭐 캔들링을 하지 않고서도 이제 알의 생김새나 이런 것들을 보고도 무정란, 유정란을 구분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무정란을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캔들링이다. 근데 이제 캔들링도 제대로 알고 하지 않으면은 의미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캔들링 하면서 안에 있는 배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이제 어린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유정란은 안에 이제 도마뱀이 들어있는 거고 네. 무정란은 아무것도 없는 알인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정란은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거고 거기서는 크레가 태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을 하나 제가 꺼내 보도록 할게요. 알을 하나 좀 꺼내 보도록 하는데 최대한 최근에 나온 알, 좀 그렇다고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알은 좀 그렇고, 일단 캔들링 할 때 제일 많이 쓰시는 거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후레쉬. 자, 휴대폰 후레쉬. 손톱을 이렇게 켜주면 불이 나오죠. 자, 근데 캔들링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손을 좀 이렇게 오래 올리고 한번 있어 보시겠어요? 이게 요즘 휴대폰들은 안 그러는데 예전 휴대폰들은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손이 실제로 뜨거웠어요. 이게 이런 밝은 불빛이 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열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캔들링을 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이제 이런 알을 이렇게 딱 올리는 건데, 알이 일단 붉긋붉긋하죠. 네. 무정란 같은 경우는 이런 붉은 느낌이 아니에요. 누래요, 아니. 누렇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알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좀 담기는 거 모르겠네. 핏줄이 보이지는 않죠 지금. 아까 전에 살짝 보였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좀 잘 안 보이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울긋불긋하지 않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빨간 느낌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투명한 거에 동그란 핏줄 원형의 무늬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고. 3월 5일자 알을 꺼내가지고 좀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네, 요렇게 동그란 원형이 보이시죠? 네. 요게 있으면 유정란, 없으면 무정란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난 알은 아까 전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빨갛게 보이는데, 이제 태어난 지 한 2주 정도가 되면 그렇게 빨개지고 2주 전에는 충분히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있다. 이제 막 나왔어, 알이. 이제 막 나왔어. 그런 경우에는 캔들링을 해도 핵이라고 하는 게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에는 좀 미세하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알을 보관했다가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어쨌든 제가 이제 알을 검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보고 알을 한번 검란이라는 과정을 한번 해보실 건데, 이거를 절대 자주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자주 하시면 안 되고, 알이 딱 나왔을 때 처음에 딱 한 번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어쨌든 지간에 굉장히 밝은 불빛을 쐬고 이게 열이 나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에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검란을 뭐 몇 번 이상 하면은 기형이 태어나거나 뭐 안에 있는 베이비가 폐사하거나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알은 웬만하면은 처음에 세팅할 때 딱 한 번만 손대고 인큐베이터에 넣은 다음에 그 뒤로는 가만히 둔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눈꼬달과 캔들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